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상황 개판에다 물가 플러스 부동산 미친듯이 상승세라 이제 부부 맞벌이 안하면 생존 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걸로 기분 나쁘다고 기싸움하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이제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결혼 생활이 안돼요. 너무 이제 이 결혼 생활 나간 돈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이 이제 여자의 직업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지기 시작하니까 여자분들 결혼 허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해요. 이제 앞으로 결혼 문화는 남자가 뭐 먹이 살리고 남자가 이제 결혼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그런 문화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부담하고 내가 이만큼 보면 너도 이만큼 벌어라. 각자 가사 노동 분담하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여자분들 중에 이 결혼 시장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자 부동산은 상승세가 아니죠. 부동산은 지금 떡락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이제 영끌에 들어가신 분들,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 지금 영끌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 가가지고 샀는데 이제 집값 떨어지고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가서 매달 원금이자 갚기 힘들고 팔려고 내놓으려고 해도 안 팔리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막상 상가 다 지어놓으니까 들어온 사람이 없어. 사람 한 명 안 보여요. 상가를 못 지은 게 아니라 상가를 정말 크게 지었는데 사람 한 명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런 상가가 굉장히 많죠. 특히 서울이 거 어디더라? 아, 서울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저 수도권에 그 지식산업센터? 와, 거기는 정말 대박이더만. 엄청 크게 지었어. 뭐하러 크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와, 들어온 사람이 없더라. 네,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저기 경기도 고양이랑 하남에 지어놨네. 와, 왜 그렇게 크게 지은 거야 이게? 아무튼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결혼 못하는 세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무리해서 뭔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이 결혼 시장은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갈 거예요. 네.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능력과 조건을 따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결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 중소기업 비중이 80%로 상당수가 외벌이로 3위 이상 가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24부터 중소기업 들어가 급여를 받아보니 연애나 결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생존 문제이기에 지금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일하니 대기업에 비하면 낮은 급여일지라도 조금씩은 올라가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급여도 적당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산은 모아져서 금전적으로 걱정이 없으니 편합니다. 요즘 살기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SNS 같은 여러 매체로 평균이 너무 올라간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소비 수준 또한 올라가니 남들만큼 안 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지 댓글 보면 상위 5에서 10% 수준이 평균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전보다 풍족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얘기 적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기가 버는 능력치에 비해서 좀 호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 그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중소기업.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꿈꾸지만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중소기업 다녀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여나 복지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 버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버는 건 얼마 없는데 그 버는 돈으로 돈을 모으기는커녕 자꾸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거칠애나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요량으로 돈을 써버립니다. 언제부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뭔가 꽂혀가 돈 쓰는 거 보면 정상이 없습니다. 뭐 자동차나 여행이라는 거 보면 자신들이 좋아서 필요해서 차를 몬다기보다는 남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무시 안 받으려고 차를 몬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것도 정말 여행 가서 많이 배우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내가 인생 4컷 사진 찍은 것을 인스타에 올리려고, 올려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올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이 안 모이고 있죠. 점점 돈이. 버는 것 뻔한데.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소비 수준에서 굉장히 거품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요. 돈이 계속 없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궁핍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24살부터 중소기업 들어가 급여를 받아보니요. 일찍이 들어가셨네. 연애나 결혼 어렵다고 생각하고 생존 문제이기에 지금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결혼하기 위해서 저축한다기보다는 내가 설령 결혼 못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 여유있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혼자 살기 때문에 돈 크게 안 쓰기 때문에 월에 200은 충분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혼자서 이제 내가 살더라도 돈은 되도록이면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많이 모아놓는 게 좋아요.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혼자 살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20년간 일하니 대기업에 비하면 낮은 급여일지라도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20년 일하면 급여가 좀 될 텐데요. 근데 중소기업에도 좋은 게 있어. 뭐냐면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오래 일하기 좋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대기업이 뭐 연봉 많이 주고 그 복지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그만큼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이 먹어서까지 꾸준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50살 넘어서까지. 예.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함부로 내치지 못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기술 같은 게 있으면 불러주는 곳은 많아요. 어떤 곳이든 오래 일하면 그만큼 이제 임금 상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이제 오래 일하면 돈 받을 만합니다. 뭐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산은 모아져서 금전적으로 걱정해서 편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월급을 잘 모아도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이거는 삼성을 다녀도 마찬가지야. 삼성 다녀도 삼성도 월급쟁입니다. 삼성도 다니면 문제가 뭐냐면 나간 돈이 많아요. 이상하게 대기업 다니면 버는 만큼 또 나갑니다. 버는 만큼. 예를 들어 삼성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 영통구 있죠. 영통구가 물가가 비쌉니다. 집값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간 돈이 많아요. 고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끼려고 해도 막 그렇게 크게 많이 모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신 분들 말로는. 그리고 그쪽이 아파트가 많이 비싸기도 하고. 내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돈 모아서 내 보금자리 마련하고 자산 쌓여져 있으면 나는 편안해. 괜찮아. 보통 중소기업 있는 것은 막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보통 중소기업이 시내랑 가까운 곳에 있다기보다 보통 공단이나 시 외곽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외곽 지역이라면 당연히 집값은 싸죠.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고 치면 대구 같은 게 공단 있는 지역이 보통은 이제 상공단, 이영공단, 그리고 이제
현풍 농공인데, 현풍 농공 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축이 아니면 집값이 굉장히 쌉니다. 대신에 교통편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런 데서 직장 구하고 살면 살만해요. 단지 좀 외곽이라서 차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뭐 정착하고 살면 살만해. 요즘 살기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SNS 같은 여러 매체로 평균이 너무 올라간 것이 문제. 맞습니다. 특히 SNS가 평범한 사람을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SNS상에 등장하는 건 평범한 게 아니죠. 언제부터 좋은 세나 몰고 다니는 게 평범하게 돼버렸고, 언제부터 여행을 자주 가는 게 평범하게 돼버렸고, 언제부터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평범하게 돼버렸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죠. 평범한 게 아닌 것들을 평범한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눈높이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현실의 내보다 한 5단계, 6단계를 올려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타인지 못하게 돼. 특히 여자분들이 메타인지 못하게 돼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 공간. 소비 수준 또한 올라가니 남들만큼 안 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지 댓글 보면 상위 5에서 10% 수준의 평균이 아니죠. 상위권 예산이죠. 상위권. 상위 5에서 10이면 상위권 예산입니다. 상위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니면 상위 5에서 10%라고 하면 반에서 한 3, 4등 됩니다. 전교생 한 40명, 아니 전교생이 난다. 한 반에 40명 있으면 보통 3, 4등. 그게 평균입니까 여러분? 보통 학교 다니면 이제 뭐 시험 치면 3, 4등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이면 평균이 92, 93 아니야? 근데 반평균이면 한 70점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90점대 초반 점수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떻게 반에서 3, 4등 하는 사람 점수가 그 반의 평균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수치, 평균은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치기 하시면 안 돼. 이 올려치기 문화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왜냐? 자꾸 돈을 쓰게 만드니까. 보통 사람 돈을 막 써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메타인지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밥그릇, 내 객관적 위치는 아셔야 돼. 지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보통의 범죄에 속하는 분들,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들 많은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올려치기 해버리면 삶이 위태로워질 사람들, 미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치기는 독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그런 올려치기 문화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나이 먹어서 미래가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뭔가 올려치기 문화에 빠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